식당 숙박업소 미용실에서 잇따라 피해 보상 요구하며 영업방해한 30대 징역형.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검찰 수사관 출신 대전 형사전문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며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민원에 직면했을 때 단순한 불친절 대응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방해와 공갈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판결을 통해 일상에서 고소당했을 때나 억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유념해야 할 실무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브리핑. 본 사건의 피고인 어씨는 식당, 숙박업소, 미용실, 마트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씨는 구매한 지 2달이 지난 컵라면에서 이물질이 나와 복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거나 3주 전에 먹은 제육볶음에 고기가 없었다는 등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업소 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어씨가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수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소상공인 대상의 상습 민원 사건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요구의 정당성과 행위의 태양입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수주 혹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을 완전히 벗어난 행위입니다. 특히 업주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순간 이는 정당한 항의가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해자 측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 자체는 참작했으나 범행의 반복성과 소상공인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치료 감호와 함께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상습적 영업방해 행위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엄중한 강력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실무 통찰. 만약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한 황당한 주장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악성 고객을 맞닥뜨렸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철저히 실무적인 법리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 조사 무혐의를 이끌어내거나 반대로 상대를 확실히 고소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첫째, 객관적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이 거친 언사를 쓰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장면, 기물을 손괴하는 행동은 반드시 영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녹음을 진행할 때는 2달 전 음식을 지금 와서 보상하라는 말씀이시냐 등과 같이 상대의 무리한 요구사항이 육성으로 직접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현장 대화 내용의 일관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악성 민원인은 흥분하면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배가 아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분이 나쁘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요구의 명목이 바뀌는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해두면 향후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불법 영득 의사와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피해 사실의 구체적 수량화와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소란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렸거나 예약이 취소된 내역, 파손된 집기의 견적서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4. 큐&어 코너. Q1. 고객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악성 후기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공갈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A1. 실제 사실이나 정당한 이용 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업주를 압박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돈을 안 주면 악성 글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는 행위는 공갈미수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매장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신용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떤 죄가 되나요? A. 적법한 권한을 가진 업주가 매장에서 나갈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Q3. 만약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송금해 주었다면 돌려받거나 처벌할 수 없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공포심이나 영업 방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건넸다 하더라도 사후에 증거를 보강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공갈죄 기수로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재판 과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송금 내역 역시 중요한 범죄 증거가 됩니다. 5. 마지막 한마디. 낯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